안녕하세요. 네, 이 시간에는요, OSS의 입학 절차 안내, 그리고 뭐 비자 받는 과정까지 쭉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이제 그 OSS를 누구로부터 듣고, 그리고 뭐 홈페이지도 가서 보고, 그 밴드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하여간 여러 가지 정보를 이렇게 수집을 해서 대충 이렇게 감을 잡으시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는 서울 사무소에 연락을 해서 면담 일정을 잡는 겁니다. 누구하고 면담이요? 저하고. 예, 제가 이렇게 OSS로 유학을 가려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엄마하고 면담 일정을 잡습니다. 초등학생들의 경우에는 종종 전화로만 하고 오리엔테이션 때 뵙는 경우도 있습니다. 드물게. 근데 원칙적으로는 엄마는 꼭 봐야지 됩니다. 예, 그렇게 한번 하는 게 좋겠죠? 자, 서울 사무소에 연락해서 면담 일정을 잡습니다. 그 다음에 오쌤과 이제 면담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결정된 게 아니죠. 예, 이 면담 과정에서 제일 좋은 것은 엄마, 아빠, 애까지 동시에 같이 보는 게 제일 좋고요. 애는 뭐 꼭 안 봐도 됩니다. 근데 엄마, 아빠는 가급적 보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집집마다 상황이 조금 다르기는 해요. 다르기는 한데 아빠랑 엄마랑 같이 들으면 결정이 확실히 빠릅니다. 근데 이제 엄마만 면담하고 가면 또 이제 그게 아빠한테 건네가는 과정에서 아빠가 또 반대하고 그럼 또 복잡해지잖아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가급적 엄마 아빠가 같이 면담을 하면은 좋습니다.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은요. 예. 경우에 따라서는 뭐 그냥 엄마만 오케이 하면은 우리 집은 그냥 일사천리로 진행이 된다.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 경우도 있어요. 아빠가 우리는 모든 결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빠가 저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모든 결정을 하는 집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 집집마다 상황이 다르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하기는 힘드네요. 가급적 엄마, 아빠, 아이까지 다 같이 면담을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이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요, 종종 나 혼자 면담을 하게 되면 좀 부담스럽죠. 그죠? 꼭 오쌤을 나 때문에 오라고 그래가지고, 좀 부담스럽죠. 그죠? 그럴 때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관심 있는 다른 분을 한 분 끼우는 겁니다. 아니면 둘 더 끼워도 되고, 여럿이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면담을 해도 됩니다. OSS는 특별히 입학 설명회 같은 거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갔을 때, 뭐, 브로셔가 있고, 뭐, 책자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저는 그냥 제 자신만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밴드 여러분 가입하고 제가 질문하고 또 필요하면은 선배 부모님 연락처 드리고 이렇게 직접 뭐 같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드립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뭐 입학 설명회 이런 건 없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몇 분이 이렇게 모여서 저희 한번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달려갑니다. 전국 어디라도 달려갑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갑니다. 저는요, 여러분은 저를 보고 이렇게 오라 그러면 부담스러울 것 같지만 저는요, 너무나 즐겁고 행복합니다. 왜냐면은요, 말하는 거 좋아하니까. 진짜 말하는 거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제 말을 누군가가 들어준다라는 것은 저로서는 큰 기쁨이거든요. 아무런 부담 갖지 말고, 쌤, 저 면담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저한테 카톡 주시면은요, 혼자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관심 있는 다른 분하고 같이 면담해도 좋습니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오쌤과의 면담 일정을 잡는다. 이건 어떻게 잡는다고요? 서울 사무소에 연락하거나, 아니면은 뭐 소개해 주신 분을 통해서 연락을 하셔도 되고, 저한테 직접 카톡을 하셔도 되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연락해서 어쨌든 저와의 면담 일정을 잡는 겁니다. 자, 이제 면담을 하고 나서, 그래, OSS로 보내자. 그 결정은요,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항상. 고민이 깊어지면은요, 이것저것 너무나 많은 걸 고민하다 보면 결국은 못 가는 걸로 결론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6개월, 1년 지나면 꼭 후회를 하더라고요. 그동안의 저 경험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결정은 그냥 빨리 하는 게 좋다. 결정하고 나면요, 왠지 꼭 뭐 홀린 것 같고, 뭔지 좀 잘못한 거를 빨리 너무 서둘러 결정하고, 그런 느낌이 듭니다. 보통이요. 여러분, 저 시집갈 때 그러지 않았나요? 이렇게 딱, 정말 결혼한다고 생각하니까 뭔가, 기분 좋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이래서 되는 건가, 뭐, 그런 거. 하여간 비슷할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유학이
OSS로 확정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 조심스럽게 보내볼까 합니다. 뭐 이렇게 어떻게든 통보를 해주시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뭐를 하냐면요. 개별 단톡방을 만듭니다. 개별 단톡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당사자, 부모죠. 부모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저와 서울사무소 직원들, 서울사무소 선생님들이 또 한 5분 정도 여기 쭉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캐나다 선생님들이 또 들어오고요. 이렇게 쭉 들어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나중에 캐나다의 이제 생활담임 선생까지 요거는 이제 나중에 들어옵니다. 쭉 이렇게 들어와서 내 아이의 유학 생활을 입학 수속 절차서부터 쭉 안내해갈 그룹을 만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개별 단톡방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예, 개별 단톡방. 그러면 이 개별 단톡방에 제가 뭐를 제일 먼저 넣어드릴 거냐면요. 입학 신청서 양식을 거기에다 이렇게 넣어드릴 겁니다. 카톡에다가. 파일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글로요. 그럼 그거를 복사를 해서 다시 거기다 기입을 합니다. 그래갖고 다시 올립니다. 그러면 그게 입학 신청서를 작성해서 올리는 게 되죠. 그리고 동시에 여권 사진면, 네, 여권 사진 찍은 거, 여권 사진면 있잖아요. 그거를 찍어가지고 개별 단톡방에다가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요. 개별 단체 톡방을 만들면 그 안에다가 가기로 확정됐을 경우에 여권 사진면을 찍어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입학 신청서를 기입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입학 신청서에 적혀 있는 엄마 아빠 이메일을 보고 거기 이메일로 1차 학비 청구서를 보내드립니다. 첨부 파일로 해서 1차 학비 청구서는 만약에 1년을 간다 그러면 1년 동안의 교육청 학비 그리고 홈스테이 비용, 네, 그것이 1년치 1차 학비 송금입니다. 송금 내역이고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3개월로 간다 그러면 한 학기분의 등록금과 3개월분의 홈스테이비, 그게 그러니까 홈스테이비하고 정규학교 등록금 그게 1차 학비입니다. 그 1차 학비를 보내달라고 하는 청구서, 인보이스라 그러죠, 영어로. 그 인보이스를 첨부 파일로 갖고 부모님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이메일은 어떻게 알죠? 여러분이 입학 신청서 작성할 때 거기다 이메일 적는 게 있거든요. 거기를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송금 영수증을 프린트해서 은행에 가서 거기에 적힌 만큼을 보내면 됩니다. 예, 거기에 이제 계좌번호, 그 다음에 받는 사람 이름 뭐 이렇게 쭉 적혀져 있거든요. 그거를 가져가서 이 금액을 달러로 보내는데 여러분이 달러를 가져가는 게 아니고 그냥 그거를 아무 은행에나 가서 네, 이 금액을 송금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그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 금액은 은행에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보내줍니다. 예, 한국 돈으로 물론 그럼 은행으로 환전해 가지고 캐나다로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면 송금 영수증을 발급을 해줍니다. 예, 은행으로 거기 계좌로 알려주신 계좌로 송금 잘 됐습니다. 그리고 송금 영수증을 발행을 해주거든요, 은행에서. 그러면 그 송금 영수증을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카톡방에다가 또 올리는 겁니다. 송금했습니다. 그러고요. 예, 그리고 이제 캐나다에서 그걸 발급 보고서 송금했구나. 그리고 입학 신청서도 작성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캐나다에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부모를 대신해서 이제 입학 수속을 시작을 합니다. 등록 절차를 그쪽에서 교육청에다가 돈도 납부하고 이런 절차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1차적으로 여러분이 하셔야지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여권 사진만 올리고 입학 신청서 작성해서 저희가 이메일로 1차 학비 청구서를 보내드리는데요. 여기까지 했는데 1차 학비를 안 보내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송금을 안 하면 그냥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 입학 신청서를 썼다고 해서 가는 건 아니고요. 송금을 해야만 비로소 진짜로 가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송금 영수증 산치에서 개별 단톡방에 올린다. 이러면 이제 1차 입학 절차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교육청의 등록 절차. 이 교육청의 등록 절차는 캐나다에 있는 OSS 사무실에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이제 교육청에다가 납부하는 절차를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뭐가 필요하냐면 교육청에 신청서하고 학비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학비를 보냈잖아요.
OSS로 보내는 거거든요. 보내면 그 돈과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작성한 신청서 이런 거를 영문으로 저희가 다 작업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교육청에다가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돈만 냈다고 해가지고 접수가 되진 않습니다. 여기에 몇 가지 서류가 더 필요합니다. 뭐냐면 생활기록부 최근 2년간을 번역한 번역물이 필요합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아이가 뭐 학교에서 제적이 됐다거나 뭐 말썽을 피웠다거나 그런 게 요란하게 있을 경우에 캐나다에서는 입학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거를 보기 위해서 캐나다 교육청에서는 이거를 요구를 합니다. 예,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특히나 중고생의 경우에는 더욱더 이게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이걸 이제 번역을 해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한글로 돼 있으니까 영문으로 번역을 하는 건데 그 영문 번역은 저희가 그 각 기수별 밴드에 가면은 김지혜 번역사 이 번역을 어떻게 맡기라 하는 그 안내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기록부 2년치를 그러니까 만약에 겨울에 보내는 경우라면은 1학기까지는 나와 있잖아요. 지금 만약에 우리 애가 4학년 2학기다. 그러면 4학년 1학기, 3학년 전학기, 2학년 2학기. 네, 이런 식으로 보고요. 만약에 여름에 보내는 아이다. 그러면은 지난 연도에 2개 연도에 생활기록부를 번역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번역은 김지혜 번역사에다 맡기고 그러면은 번역을 해서 OSS로 이 번역사가 직접 메일을 보내줍니다. 그럼 우리가 그 메일을 받아서 프린트를 해서 그래서 이제 교육청에다가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학교 갈 일이 있으면은요, 학교에 가셔서 이 생활기록부를 발급을 받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김지혜 번역사한테 연락을 한 다음에 그거를 카톡이나 아니면 문자로 해가지고 첨부 파일로 해갖고 보내주시면 끝납니다. 간단하죠? 그 다음에 이제 학부모 서약서에 사인을 해가지고 또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 학부모 서약서는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뭐 우리 애가 뭐 특별히 질병이 없고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그런 거였는데 나중에 발각이 되면 학교에서 강제 퇴학 조치도 뭐 인정한다. 아이가 뭐 기물을 파손하거나 상당히 공동생활을 하는데 방해가 될 정도로 문제가 있는 것이 나중에 발생이 되면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네, 이런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뭐 중도에 뭐 우리 아이가 중도에 가는 경우에는 학비는 돌려받지 못한다. 정규 학교 학비. 예. 그리고 뭐 시작하기 전에는 뭐 50%를 돌려받는다. 이런 규약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저 번역을 해서 저희가 올려놓을 텐데 그걸 잘 읽어보고 동의한다라는 것을 사인을 해주셔야지 됩니다. 네.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서 저희가 이제 교육청에다가 이렇게 입학 신청서를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돈도 냈고 서류도 이렇게 다 들어오면 거기서 Letter of Acceptance, LOA라고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요. 입학 허가서를 발급을 해줍니다. 이 발급을 해주면 그거를 저희가 스캔을 받아서 그것을 서울 사무소로 보내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입학 허가서가 결국은 비자를 받는데 매우 중요한 서류거든요. 근데 여기까지가 이제 교육청에서의 등록 절차입니다. 자, 이제 이번에는요 캐나다 비자 수속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의 학생 비자는요 재밌는 게 많습니다. 우선 첫째, 정말 우리 아이는 6개월 이내에만 공부하다 올 거다. 그러면 학생 비자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런데 6개월 이상 공부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학생 비자를 발급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학생 비자는요, 캐나다는 다른 나라하고 조금 다른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 본래 비자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 밖에서, 캐나다 학생 비자는 캐나다 나라 밖에서만 발급을 받고 그리고 캐나다에 들어오는 걸 허락한다. 그게 이제 비자인데 이 캐나다라고 하는 나라는요, 캐나다 내에서도 학생 비자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광 비자로 들어갔다가 마음이 바뀌어서 내가 캐나다에서 공부하겠다 그러면 캐나다 내에서도 학생 비자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신청하는 것보다는 좀 번거롭죠. 그러니까 여기서 신청하고 가는 것이 맞기는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다르냐면요, 캐나다 학생 비자는 보통 우리나라에서 뭐 미국 비자라든가 뭐 다른 나라 비자들은
전부 다 그 나라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여권을 직접 갖고 가서 뭐 인터뷰를 한다거나 아니면 인터뷰를 안 하는 경우에도 여권을 그 대사관에다가 이렇게 제출을 하잖아요. 그럼 그 여권 안에다가 스티커를 붙여준다거나 뭐 도장을 찍어준다거나 뭐 어떻게든 해가지고 여권을 직접 그 대사관 영사관에서 받아서 거기다가 비자를 주잖아요. 캐나다 조금 다릅니다. 캐나다는 우선 대한민국의 저 광화문 쪽에 가면은 캐나다 대사관이 있기는 있는데요. 거기에서 우리나라 비자, 학생 비자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아시아권의 모든 비자는 필리핀에 있는 캐나다 대사관에서만 발급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학생 비자를 신청을 하는 것은요, 모든 접수를 온라인상으로 접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스캔을 해서 모든 서류를 스캔해서 이렇게 업로드를 합니다. 그 사이트에다가. 그러면은 그 필리핀에 있는 캐나다 대사관에서 서류를 다 심사한 다음에 Visa Permit Letter, 그러니까 비자를 허락하는 편지를 이메일로 보내줍니다. 자, 조금 애매하죠. 비자를 발급해 주는 게 아니고요. Visa Permit Letter, 비자를 허가한다라고 하는 편지를 이메일로 첨부해서 보내줍니다. 근데 그게 사실상의 학생 비자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거를 캐나다에 입국하는 그 시점에서 우리는 이제 밴쿠버 공항으로 입국하니까 밴쿠버 공항에서 진짜 학생 비자를 발급해 줍니다. 코치켓으로 이렇게 찍어줍니다. 여권에다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비자 퍼미트 레터가 실질적으로 학생 비자인데 그럼 학생 비자는 어떻게 받는지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캐나다에서 준비해 줘야 되는 서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입학 허가서. 어디서 발행해 주죠? 교육청에서. 교육청, 해당 교육청에서 입학 허가서가 발급이 되는데 이 입학 허가서에는 이름, 생년월일, 위 학생은 뭐 SD 42번 교육청 관할에 있는 학교에 언제서부터 기간이 나오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재학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Letter of Acceptance, 입학 허가서라는 것을 발급을 해줍니다. 그건 어떨 때 발급해 주죠?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돈 내고 그 다음에 필요한 서류 몇 가지 첨부해서 내면 그럼 거기서 그 학생 입학 허가서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비자 그 서류 가운데 하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가디언 수락서라고 하는 것을 캐나다에서 발행을 해줍니다. 이건 뭐냐면 아이가 부모 없이 지금 가잖아요. 그러니까 캐나다 OSS에 예를 들어서 뭐 김기현 선생님, 나준표 선생님, 이종원 선생님, 어떤 이런 생활 담임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그 선생님이 학부모, 여기 그 자기의 진짜 부모를 대신한 부모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한국의 부모가 허락해 준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서류입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 여러분이 신청해 주신 입학 허가, 신청서를 보고 거기에는 이제 엄마 이름, 아빠 이름, 엄마 아빠 생년월일 이런 게 다 들어갑니다. 영문으로 다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우리 캐나다 선생님을 지정을 해서 그 선생님에게 이 부모가 그 선생님에게 부모의 권한을 우리 아이가 캐나다에 공부하는 동안 위임한다 라는 서류를 캐나다의 변호사한테 가서 공증을 받습니다. 공증을 받아서 그것을 한국으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입학 서류가 비자 서류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는 이 두 가지 서류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서류는 우리나라에서 전부 다 준비를 하는 겁니다. 비자 서류는. 그리고 이 비자는 나름 전문 분야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비자 업무를 대행해주는 올해 이제 13년째 함께하고 있는 그 업체에다가 이제 아이들이 이제 입학이 결정되면 저희가 연락처를, 부모 연락처를 그쪽으로 넘겨드립니다. 그럼 그쪽에서 그 비자 오케이라고 하는 비자 대행사에서 여러분에게 연락이 갈 겁니다. 그리고 이메일로 어떠한 서류가 비자 서류다라는 것을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비자 서류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국에서 준비해야 되는 중요한 서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유효기간이라는 것은 뭐예요? 여권의 유효기간. 여권의 유효기간이 유학 개시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 남아있는 여권. 여권의 유효기간이 충분히 남아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유효기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여권을
비자 신청하기 전에 재발급을 받아야지 됩니다. 여권 재발급 받는 방법 아세요? 가까운 구청이나 뭐 시청이나 지방 뭐 이런 데 가서 여권 사진 2장하고 그다음에 구여권 여권 한 번도 발급 안 받으신 분은 그냥 가시면 되고요. 구여권을 가지고 가면은 5일 걸립니다. 예, 월요일 날 신청하면 목요일 날 나옵니다. 뭐 지역마다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뭐 그 정도 걸립니다. 월, 화, 수, 목 4일 걸리는구나. 예,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 걸립니다. 예, 그래서 유효기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여권을 재발급받은 후에 비자 수속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신체검사 확인증. 예, 다른 많은 서류가 있는데요. 다른 것들은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다 발급받고 뛰어다니면서 받으면 됩니다. 한 이틀 걸립니다. 근데 이 신체검사, 그 비자용 신체검사를 받는데 신체검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나 내일 신체검사 받아야 되겠다. 그런다고 해서 신체검사가 받아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우리나라에서 이 신체검사를 지정 병원이 있습니다. 전국에 5개 병원밖에 없습니다. 그 5개 병원에 온라인으로 미리 로그인을 하고 난 다음에 날짜를 이렇게 지정을 받아서 그 날짜에 가야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학을 가기로 결정을 하고 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신체검사 날짜 정하는 겁니다. 신속하게 신체검사 날짜를 지정받고 신체검사를 받는 겁니다. 신체검사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뭐 굉장히 많은 걸 찍는 게 아니고요. 엑스레이 정도 찍고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냥 간단합니다. 예, 그냥 유효기간이 충분히 남아있는 비자를 신청할 때 쓸 여권하고 여권용 사진 2장 가지고 가면 됩니다. 그 전에 뭐를 해야지 된다고요? 예약을 하고 가야지 됩니다. 자, 서울에 4개 병원, 부산에 1개 병원인데 서울에 4개 병원이 어디냐? 강남 세브란스 병원, 연세 세브란스 병원, 신촌이죠. 신촌 세브란스 병원. 그 다음에 여의도 성모병원. 그 다음에 저기 휘경동 쪽에 있는 서울 삼육위생병원. 이 4개입니다. 다시 한번요. 강남 세브란스 병원. 그 다음에 신촌 세브란스 병원. 그 다음에 저기 여의도 성모병원. 그 또 하나 서울 삼육위생병원. 삼육위생병원의 특징은요. 여기는 그 제7 안식일교회에서 운영하는 병원이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금요일이 휴진이고 토요일, 일요일도 그 병원을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날도 예약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병원은 잘 모르겠는데 토요일은 하지만 일요일은 안 하는 게 확실합니다. 예. 그 다음에 부산에는 부산 백병원. 예. 이렇게 전국에 딱 5개 병원에서만 신체검사를 실시합니다. 다른 병원에서는 하면 안 됩니다. 요 5개 병원. 그래서 그 5개 병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온라인상으로 이제 어느 날짜, 이렇게 빈 날짜, 예약 가능한 날짜가 쫙 이렇게 나와요. 거기다 이렇게 클릭하고 들어가서 이름 예약을 하고 그날 가서 신체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여권과 여권용 사진 2매를 지참하고 온라인으로 예약하고 난 다음에 가면 된다. 예,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예,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예, 신체검사 날짜를 최대한 빨리 확정을 받는다. 이게 밀리면은요, 피크 시즌이 되면은요, 막 이거 날짜 잡는데 2주, 3주 걸리고 그럽니다.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자가 온라인 접수하고 난 다음에 보통 4주 정도 걸리거든요. 그리고 길게는 8주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신속하게 가기로 결정되면 바로 여권 확인하고 여권의 기간이 남아있으면 비자 신체 검사부터 신청을 하시는 게 그게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서류가 재학증명서를 영문으로 발급받는데 이거 모든 학교에서 영문으로 발급해 줍니다. 재학증명서는. 간단한 서류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 한번 가면은요, 뭐를 해야 되냐면 영문으로 재학증명서 발급받고 그 다음에 지난 2년 동안의 생활기록부를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활기록부는 번역 맡기고 그 다음에 이 재학증명서는 비자 서류니까 이제 서류 이렇게 모으는 데다 다 모아두시면 됩니다. 생활기록부는요, 그게 비자 받는 데 필요한 서류는 아닙니다. 생활기록부는 그 입학 허가서를 발급받기 위한 서류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기타 서류예요. 기타 서류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은행 잔고 증명, 대충 2,500만 원 정도 이상. 뭐 그거는 뭐
정기적금도 괜찮고 그냥 뭐 일반 통장도 괜찮고 아니면 뭐 주식 잔고로도 받을 수 있고 그건 뭐 은행이나 아니면 뭐 해당 그 금융기관에 가서 영문으로 잔고증명서를 발급해 주세요. 그리고 그 단위는 뭐 미국 달러 또는 캐나다 달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영문으로 발급받아 주세요. 그러면 해줍니다. 여기서 한 가지 참고할 사항은요. 그 잔고증명을 발급받은 통장은 24시간은 묶입니다. 그러니까 24시간은 잔고증명을 한번 발급받고 나면은 거기서 인출이 안 됩니다. 돈이. 예, 그 점만 하나 참고하시고요.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가족관계 증명서라든가 가족관계 증명을 해야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아빠가 이런 분이고 또 이 아빠의 은행 잔고는 이만큼 있어서 아이를 유학 보낼 만큼 충분한 돈이 있다. 그 다음에 나는 뭐 재직 증명서, 그 다음에 뭐 재직이 아니라도 뭐 비자가 그렇게 까다롭지 않습니다. 캐나다 비자는요, 생각보다 그렇게 까다롭지 않습니다. 미국 비자는 조금 까다로운데요. 캐나다 비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지간하면 비자가 발급이 됩니다. 지금까지 뭐 이런저런 사유들은 많이 있었는데요. 비자가 발급 안 된 사유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런저런 사유는 개인적인 요즘 왜 좀 복잡한 문제들도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비자가 발급 안 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융통성이 있습니다. 캐나다 비자는 쉽게 발급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세금 낸 증명 뭐 이런 거 있는데 제 구체적인 거는 그 비자 OK에서 이렇게 필요한 서류 리스트를 보내줍니다. 이메일로. 그리고 우리 밴드에도 제가 그 리스트를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확인하고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한 이틀 정도면 그 서류 다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 비자는 온라인으로만 접수를 합니다. 온라인으로. 아까 제가 얘기 드렸죠? 필리핀에 있는 캐나다 대사관에서 비자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비자를 필리핀으로 갖고 가는 것도 아니고 필리핀으로 우편으로 보내는 것도 아니고 비자 오케이에서 전부 다 스캔을 해서 파일 형태로 그 파일을 업로드를 하는 겁니다. 사이트에다가. 그 사이트에 이제 업로드를 하면 제일 먼저 그 엄마 이메일로 잘 접수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메일이 하나가 갑니다. 그리고 중간에 내 비자가 지금 프로세스가 어디까지 되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링크도 갑니다. 근데 그런 걸 다 잊어먹고요. 4주 동안 비자가 안 나오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4주가 넘었는데도 비자가 발급이 안 됐다. 그때는 비자 오케이에다가 연락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4주 이내에는 뭐 비자 안 나왔다고 해서 어디 문의할 데도 없습니다. 여기 캐나다 대사관에다가 전화하면은 앤서링 머신만 나옵니다. 이메일로 문의해도 답도 안 줍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기다려야지 됩니다. 캐나다 비자는. 그래서 비자는 온라인으로만 접수한다. 자, 그래서 이제 OSS에서 1차 송금이 마무리되면 학부모 연락처를 우리가 비자 오케이로 보내주게 됩니다. 그럼 비자 오케이에서 여러분의 이메일로 이제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 목록을 보내줍니다. 비자 서류가 모두 준비되면 비자 오케이로 이걸 우편물로 보냅니다. 비자 오케이는 여기 저 강남 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갖다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우편으로 보내도 됩니다. 그러면 그 비자 오케이에서는 받은 우편물을 다 확인하고 스캔을 전부 다 합니다. 그래서 파일 형태로 만든 다음에 하나씩 이렇게 업로드를 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비자를 신청을 하는 겁니다. 온라인 접수 후에 약 4주에서 8주면 비자 레터, 아까 비자 퍼밋 레터, 비자가 허락되었다는 그 레터가 이메일로 첨부 파일로 해갖고 옵니다. 그게 이제 진짜 뭐 말하자면 비자가 발급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통상적으로 4주 정도 걸리고요. 아주 빠른 경우에는 2주 만에 나오는 경우도 봤는데 기대하시지 마시고 또 늦은 경우에는 6주, 8주 걸려서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예. 그런데요. 이제 비자는 이렇게 비자 레터가 나오면은요. 진짜 비자는 캐나다 입국하는 지점, 그러니까 캐나다 밴쿠버 공항에서 그 비자 레터를 보여주고 여권을 보여주면 진짜 비자를 그 자리에서 발급을 해주고 호치케스로 탁 찍어줍니다. 그게 비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조금 OSS의 신청 절차가 늦어져서 출국일이 다가와 오는데 이거를 비자를 신청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고민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비자를 신청을 하고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출국일까지 비자 레터가 안 나오면, 즉 비자가 안 나오면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은 ETA로 출국을 하는 겁니다. ETA는 뭐냐면 미국의 에스타하고 똑같은 겁니다. 전자비자, 관광비자.
그죠? 우리나라하고 캐나다, 우리나라하고 미국은 무비자 협정국이잖아요. 그래서 전자 비자를 받아가지고 이제 미국도 가고 캐나다도 가고 그러는데, 이 캐나다 ETA는 한번 발급받으면은 5년간 유효합니다. 예, 그리고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캐나다 방문할 때는 ETA를 발급받아가지고 가는데요. 이 ETA는 그 여권하고 연동이 되기 때문에 중간에 여권을 변경을 하면은 ETA도 다시 받아야 됩니다. 예, ETA의 유효기간은 5년이지만 여권이 유효기간이 끝나가지고 중간에 다시 바뀔 때는 ETA, 미국, 에스타 전부 다 다시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출국일까지도 비자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단 전자비자만 발급을 받아서 입국을 하는 겁니다. 입국됩니다. 캐나다에. 그리고 기다리면은 이메일로 추후에 비자 레터가 옵니다. 예, 캐나다 비자 레터는 이메일로 오는 거니까요. 캐나다 가 있는 동안에도 이메일로 그 비자 레터가 옵니다. 그럼 그 비자 레터를 프린트해 갖고 진짜 비자는 어디서 받는다 그랬죠? 캐나다 엔트리 포인트 들어가는 시점에서. 그러니까 캐나다에서 이메일로 받으면 그걸 가지고 미국을 한번 나갔다가 다시 캐나다를 들어옵니다. 미국을 갔다 온다고요? 예, 미국까지 델타에서는 15분, 메이플리츠에서는 40분 걸립니다. 그냥 가까워요. 그러니까 주말에 잠깐 비자 받으러 미국 한 바퀴 이렇게, 여기가 미국이면은요, 이렇게 갔다가 유턴해가지고 나오면서 여기 이제 캐나다 입국 시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는 미국 지점. 이렇게 갔다 이렇게 나왔고, 여기에서 캐나다 들어오는 데서 비자 그 포밋 레터를 보여주면 거기에서 학생 비자를 이렇게 발급 받아줍니다. 예, 그래서 설령 비자가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부담 안 가지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가급적 깔끔하게 학생 비자 레터를 받아가지고, 그죠? 비자를 발급받아서 기분 좋게 이렇게 캐나다 출국하면 좋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최대한 빨리 서두르면 됩니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 없고요. 네.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캐나다 비자 발급에 관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또 궁금한 사항은 또 밴드 밑에 댓글로 알려주시고, 또 전화나 또 카톡 주시면 저희가 또 성심성의껏 문의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